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참가자의 일반 교통방해죄 성립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일반 교통방해죄, 그리 자주 나오는 죄는 아니죠. 자, 잘 정리를 해두시죠. 쟁점,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예외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 참가자 전원에게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냐? 그 요건을 충족해야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하나씩 보시죠.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당연한 얘기죠.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이죠.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럼 참가자 전원에게 성립하느냐? 그건 아니다. 요건이 있다.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현저한 일탈, 조건의 중대한 위반, 여기에 가담해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그들과 공모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들을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들과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라면 일반 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사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한 채 약 30여 분가량 여의대로 전차로를 행진하고 연자했다. 그래서 일반 교통방해죄로 기소됐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대법원은 집회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 여의대로는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이다. 당시 5천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나 집회 주최 측의 방송 등으로 인해 현장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교통방해 상황이나 경찰 측의 경고방송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 신고 내용에 배치되는 행진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다. 단순 참가한 것이다. 또한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일반 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 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자, 사실관계의 내용보다 이 판시의 내용, 예외적으로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 중에서 참가자를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우,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그와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이때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라고 보았다라는 것,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